자, 제가 이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입찰 전략을 짜야 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 소송 해가지고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장을 공사하고 부지 공사하고 했던 그 비용들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임장을 나왔죠. 근데 오늘 볼 물건은 공장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물건 종별이 공장으로는 안 나와 있고 현재 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로 보이시는 공장 건물은 우리 경매 목적물이 아닙니다. 매각에서는 정확히는 제외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이걸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토지만 가져오는 거고 그 위에 앉아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은 여전히 타인 소유로 남아있는 거예요. 경매 물건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이런 식의 물건이 가끔씩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과 이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물건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저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입 도로 입구에서 올려다 보니까 야, 경사가 조금 세요. 이 정도 경사면은 한 9도에서 11도 사이는 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런 경사를 올라가 볼 때도 약간 이제 좀 누워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사도죠. 자, 여기 입구 앞에를 살짝 보면은 바로 2차선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차선 도로를 탄 다음에 요 앞으로 쭉 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더라도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이 완전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저기 산 밑에 저기에도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몇 동이 보이고 있고, 여기 2차선 도로 끄트머리 저 정면에도 공장들이 보이고, 저 2차선 메인 국도변에도 길들을 따라서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도 마찬가지죠. 저기 2차선 앞으로 해가지고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도면 백곡리 자체가 공장이 또 그렇게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의 밀집 지역 이런 데 비해서는 살짝 이제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 경매 목적물 토지가 장점이 나름 뭐냐면은 고속도로 IC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주변에 송산마도 IC도 위치해 있고, 마도 산업단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마도 IC도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속도로 IC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점이고, 주변에 아까 보신 대로 개별 입지 공장들이 군데군데 그래도 들어가 있고, 또 가까운데 이제 또 대형 산업단지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를 봤을 때 그렇게 또 많이 빠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지금 진입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경매 목적물로 나온 이 토지 있잖아요. 여기가 전체 면적이 3,936평입니다. 그러면 느낌은 거의 뭐 4,000평 조금 안 되는 느낌이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니까 공정하기에는 괜찮고,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목이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야, 들어와서 보니까 공장 건물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그죠? 자, 여기 이쪽에 두 동이 보이고 또 반대편에 이렇게 두 동이 보이죠. 이 정도까지 지금 지어놨으면은 솔직히 공사를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한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어떤 사유로 뭐 경매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지어놓고 경매로 나오니까 조금 뭔가 안타깝죠.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자, 건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들, 공장 건물 4동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 분께서 이 낙찰을 받더라도 토지만 지금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건물, 이 공장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 상당히 크죠? 지금 이 경매 목적물 토지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공장 건물 4동이 평수가 다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경매 목적물이 지금 신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감정가가 얼마예요? 지금 41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있죠. 땅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평당 해보잖아요. 이게 4,000평이 좀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평당 106만 원 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뭘 해봐야 되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요 근처에서 평당 106만 원짜리 계획관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찾을 수 있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 매물로 토지를 찾게 되면은 요 마도면 이 근처에서 공장이 건축 가능한 토지,
공장 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게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계획관리 기준 했을 때는 평당 100 초반 이런 거 물건 잘 없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100만원 중반 이상으로 내놓으시고, 어떤 땅들은 200만원 이상도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 내놓는 거는 뭐 솔직히 지주의 마음이긴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 정도로 100만원짜리 땅을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이 동네에서.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의 경매 목적물인 이 토지 있죠, 4,000평 가까이 되는 이 땅, 이게 지금 신권 기준에서 42억이 조금 안 되는데 평당 106만원이면은 엄청 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순한 평당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혹하면 안 돼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저렴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 땅에 단점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저렴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렴하지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물건을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장 건물을 조금 이렇게 둘러보는데, 야, 이거 진짜 아깝다, 그죠? 다 지어놨는데. 지금 이런 데는 마당 콘크리트가 좀 일부러 깬 건지 아니면은 깨진 건지 여기를 좀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보니까 저쪽에 보면 입구에 저쪽에 보면은 콘크리트 엄청 깨놓은 거 있죠. 자, 저거 깨놔가지고 저쪽에다 이제 모아놨고, 자, 여기 주변 환경은 조금 많이 시골틱하긴 합니다. 주변에 축사, 민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자, 여기도 다 지금 논바닥이죠, 논바닥.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땅이 조금 이제 상당히 위에 있다 보니까 지대가 높아가지고 뭐 뷰는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내려다보는 뷰기 때문에 뷰 자체는 나쁜 뷰는 아니다. 근데 뭐 공장에 있어서 사실 뷰가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죠. 그냥 뷰가 좋으면은 그냥 금상첨화 느낌으로 하는 거고. 자, 여기 경계면에도 산이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생블록으로 해가지고 경사면 공사를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윗부지까지 하면은 지금 산 경사가 상당해요. 이게 거의 산을 지금 깎아가지고 이 공장 부지들을 조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부분들은 경사가 상당하죠. 그 경사의 높이랑. 자, 앞에 도로 쪽으로 나와가지고 보더라도 이렇게 공장 건물 밑으로 해서 여기 부지 경계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식생블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땅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사면을 최대한 평평하게 올려가지고 마당을 확보하려고 하신 거죠. 이런 식생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저게 한 단에 대략 한 5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5, 9, 45, 4.5m 정도 되는 거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때 맥스 5m까지는 일단은 허가는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안전상의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여분 해가지고 5m까지 꽉 채우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뭐 한 4m 중간 정도, 한 4. 몇 m 요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높이는 저런 식으로 사면 처리를 좀 일부 해놓은 모습입니다. 아, 근데 여기 옆에 이렇게 개울도 좀 흐르고 나름 이렇게 좀 정겨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개울 또랑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는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어렸을 때 이제 막 물놀이 하고 막 물총 싸움 하고 가재 찾는다고 막 안에 있는 바위 다 들어보고 하는데 뭐 가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가재는 이제 맑은 물에만 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서도 가재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좀 정겨운 느낌이 좀 납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며칠 봄날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추워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기온도 낮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이제 하다 보니까 손이 시려워가지고 차에 장갑 뭐 없나 하고 보니까 요 3M 장갑 있죠, 요게 장갑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끼고 찍고 있습니다. 손 시려우니까. 어제도 막 비 내리고 이래가지고 좀 날씨가 추웠고, 오늘 또 하늘은 되게 맑은데 바람이 차갑습니다. 바람이. 요거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오수직관이 아니라 정화조 공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지하수 함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수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지하수 쓰는 공장인 거죠. 자, 공장들은 이런 식으로 지하수 물 많이 써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적혀 있냐, 요 파란색 뚜껑은 뭐예요? 이거는 딱 봐도 상수도 그 계량기 그거죠. 자, 여기 보면은 수도 계량기 보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수도 계량기가 있다는 얘긴데, 여기가 그러면은 지하수도 쓰고 이거 수도 계량기도 쓰고 뭐 이런다는 뭐 얘긴가? 그죠?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계량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수만 쓰면 지하수만 쓰는 거고 상수만 쓰면 상수도만 쓰는 건데, 이렇게 지하수 함도 있고 이렇게 상수도 계량기도 있고 조금 희한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바로 왼편에 있는 곳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시는 요 컨테이너는 목적물에서 제외된 거니까 요건 나중에 명도할 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마당 공간도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번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경사지 공사를 한 다음에 사면 처리를 해 놓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장 층고 한번 볼까요? 이거 판넬 개수 세어보면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첨화선 기준 했을 때는 8칸 나오니까 층고는 8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좀 더 높기는 하겠죠. 자, 여기도 건물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짜 공사는 뭐 거의 다 해놨는데, 이 정도면은 내부의 물품들 정리하고 에폭시 공사 딱 해주고 나면은 다 끝나요, 건물은. 지금 보면은 여기 전기 공사랑 소방이랑 이런 것까지는 다 이미 거의 끝난 것 같고, 한쪽에 이제 화장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이 공장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HB물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익숙한 게 없어요. 흔히 이제 까치발이라고 하죠. 호이스트 설치할 때 주행 빔을 얹을 수 있는 그 까치발, 브라켓이 지금 안 보입니다. 자, 이제 한 단 더 올라가서 이제 요 전체적인 부지의 가장 안쪽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안쪽 땅 2개 부지는 번면 면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번면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땅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경사 때문에. 자,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지금 이 공장 있죠. 이 공장에 앉아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전체 면적이 한 67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중에 한 220평 정도가 번면입니다. 자, 그래서 220평이 어디에 있냐, 여기 공사했는데 위에 있죠. 이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숲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입찰해가지고 낙찰받는 그 낙찰가에 어쨌거나 포함돼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면적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활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반대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전체 면적이 한 770평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20평이 번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 320평 잃어버렸던 내 땅, 그 땅이 어디 들어가 있냐? 여기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저 산 있죠. 저 산 면적이 이 땅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번면의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건을 가치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번면을 좀 산정을 잘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매 목적물 기호 3번인데 번면이 42% 정도 돼요. 770평 중에 320평이 번면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느낌은 반절 가까이는 그냥 번면인 거예요. 자, 여기도 공장 내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안쪽까지 가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으로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땅의 모양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모양이 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이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을 하나 더 줘가지고 오각형 건물로 만든 거죠. 이 땅을 최대한 면적을 건물 뽑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공장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직사각형 공장 건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역자도 있고 디귿자 공장도 있고 정사각형 공장도 있고 오각형 공장도 있고 땅 모양 살려가지고 건물을 짜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이런 물건들의 가치 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공장 건물들이 진짜 아까워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느낌은 90% 이상 지금 다 진행을 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경매에 나오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 경매 목적물에 보면 기호 6번 있죠. 저기 숲속,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저 너머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631평 전체가 다 그냥 산입니다, 산. 그래서 거기에는 뭐 건축물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이게 3,900평이 조금 넘는 건데 그냥 쓰지도 못하는 땅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땅의 면적,
이거를 가감을 잘 해가지고 입찰가도 계산해야 되고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목적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제가 이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입찰 전략을 짜야 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들어와야 되는지 정확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은 이게 건물이 안 나온 상태니까 정확하게 토지의 가치만을 먼저 보고 금액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지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번면이 상당히 많이 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번면의 면적을 제외를 했을 때 그 평수, 그거 대비 이 주변에서의 토지의 가격과 이 물건의 가치, 이런 거를 비교 평가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공장 건물들. 지금 현재 4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같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내 땅 위에 지금 다른 사람이 건물을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지료 청구를 해서 지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행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철거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공장들, 이거 지료가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철거 소송 해가지고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장을 공사하고 부지 공사하고 했던 그 비용들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 주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비용을 회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은 또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건물의 소유권까지 완전하게 가져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낙찰 받으시는 분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땅 주인이 철거 소송 이겨가지고 다 철거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겠죠. 그렇게까지 다 돈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철거 당해가지고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뭐 돈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을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건축주분이랑 최종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어느 정도 비용을 치러주고 이 공장 건물을 그대로 떠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수공사까지 다 마감해가지고 사실상 다 지어져 있는 공장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세상사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땅 주인 새로 바뀌었고 건물 주인 따로 있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경매 목적물의 토지,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여기가 계획관리인데 성장관리 계획구역 수립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성장관리계획 운영 지침을 한번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유형이 뭘로 들어가 있냐? 일반 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화성시에서 성장관리계획 운영 지침 해가지고 일반관리구역으로 분류를 해놨으면은 여기에서 불허하고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게 공장, 제조장, 자원순환, 폐차장, 위험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물, 이런 건축물들은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새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 건축하셨던 이 소유자분 있죠, 건물의 소유자분, 이분이랑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땅 주인한테 철거 소송 당해가지고 패소해가지고 건물 다 그냥 허물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요거 낙찰받았던 새로운 땅 주인, 낙찰자분, 이분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땅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장으로 개발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를 생각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땅에서 성장관리계획 운영 지침상 공장 허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또 건축주분이랑 협의하셔가지고 이 공장 다 지어진 거 이거 그냥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건같이 토지 내에 번면도 너무 많이 껴있고 땅은 내가 낙찰받아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위에 앉아있는 건물의 소유권은 또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고, 그러면 그 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하거나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이 건축물을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내 물건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현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촬영하는데 칼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입도 얼고 엄청 춥거든요, 손발이. 여기 근처에 가다 보면 그 찐빵집 엄청 맛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복귀할 때 찐빵을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찐빵 잡고 그냥 손도 좀 녹이고 입도 좀 녹여주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최애 중에 하나,
제부도 옥수수 찐빵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옥수수 찐빵을 좀 사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빵 중에 여기가 제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2박스만 포장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도 어쨌거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임장 마치고서는 꼭 맛있는 거를 사서 먹으면서 이제 집에 가야 되죠.